2022년 3월 3일 목요일 빠밤. 오늘의 일기 제목 상승 다이버전스도 떴고 맹하니 올라가기 기다리는 중. 맹하니 기다리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어제 유가 한번 보다가 숏을 한번 스랑 잡아봤어.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그랬더니 댓글들도 막 달아줬더라. 일단 오늘도 차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댓글 봐야지. 시작해볼까? 그럼 오늘도 빅스지수부터 볼 거고, 빅스지수 오늘 30.67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지고 20 아래로 얼른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살며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 얼른 내려와라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보나치 이거 되게 잘 지켜주고 있어. 1.414에서 1.27 라인 여기서 지금 4일째 움직였고 5일째 지금 움직일 것처럼 프리장가도 52.18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고, 요 라인이 48.7달러에서 53달러 요 사이거든?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고, 아빠 같은 경우도 2월 24일 요때 못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떨어져가지고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계시길래, 아빠는 그런 포지션 있으니까는 요거 이렇게 짧게 잡아봤을 때 0.618에서 0.786 라인까지 좀 눌러주는 눌림목에서 조금 더 사 이러면서 43달러에서 45달러 요 정도에서 더 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기회를 주지 않아가지고 아빠는 아쉬워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1.27에서 1.414 라인 요 사이니까 지금부터 또 진입해도 괜찮지 않나, 매수 대응하는 포인트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포지션 없는 사람들, 이제 막 진짜 현금 비중 100% 갖고 있다가 진입하는 사람들이야 지금부터 진입하기도 너무 좋지만, 포지션을 이미 잡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미 비중을 마음먹은 만큼 늘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여기나 아니면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이제 V자 반등인가 보다 하고 올라타지 말고, 살짝 눌려줄 때 0. 짧게 그었을 때에 0.786에서 0.618 라인인 44.4달러에서 45.5달러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비중을 여기서 충분히 담았고 이후에 이제 각오해야 될 때는 어딜까라고 보면은, 나는 보고 있는 데가 1.786에서 1.618 라인인 37.4달러에서 42.5달러 요 정도까지 다시 오면은 여기선 조금 더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차트상에서는 요 정도 돼. 근데 아마 여기 이제는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거 보조지표상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단은 이평선상에서 보니까 561 이평을 지금 밑으로 지지로 쓰고 위쪽으로는 21 이평이랑 18일 이평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엔빌롭 상에서도 일단은 하단 한번 뚫고 내려갔었다가 이후로는 지금 옆으로 보내면서 있고, 위쪽으로는 역배열 나 있어서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볼 때다라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해주고 있는 거고, 스토캐스틱에서 어제 확인했던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 나온 거는 계속 이렇게 잘 있어. 저점 높여가는 쌍바닥 보여준 거 있고, 지금 살짝 그래도 위쪽 방향 보고 있는 거 보여지고, 중기도 위쪽 방향 보고 있고, 단기는 과열권에서 살짝 아랫방향 보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열권에 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까 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KDJ 한번 또 볼게. KDJ 상에서도 아직 잘 보이지 이렇게. 요거 사실 계속 기다렸었는데 딱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대로 좀 찐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요건 힘이 셌었고, 1월 4일에도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 요거 이렇게 봉우리 낮춰가는 거 보고 안 좋은 다이버전스 떴다 이거 발견하자마자 그날부터 쫙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 이제부터는 좀 다시 반대로 또 상승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고, 중기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얘도 중기도 위쪽으로 보고 있고, 단기 KDJ로 보니까는 과열권 가까이 일단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 여기서는 지금 다 위쪽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네.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단기는 살짝 아래 보고 있었는데 KDJ로 더 확대해서 보니까는 일단은 위쪽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MACD 상에서도 되게 잘 보여. 이렇게 바닥 높여가는 쌍바닥 만들었다. 저점 높여가는 쌍바닥 만들었고, 단기적으로도 일단 위쪽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서 TQQQ도 지금 특별히 나는 대응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왔으니까 이제 맹하니 상승 한번 기다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티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TQQQ보다는 훨씬 좋은 방어력 짱짱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고, 얘는 피보나치 1라인 56.9달러 57달러 정도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지금 프리장가도 57.06달러에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 움직이겠군 하고 보여지는 거 있고, 스토캐스틱 어떻게 보여지나 라고 봤더니 티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바닥 저점 높여가는 모습은 일단은 보여지는데, 확실하게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이렇게 둥글려주면서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거고, 중기에서는 일단은 바닥 침체에서부터 다시 상승 위로 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단기는 과열해서 살짝 아래 보고 있는데 KDJ도 마저 봐야겠다. KDJ 마저 보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보인다, 그치? 이렇게 저점 높여가는 바닥 찍은 거 보이고, 중기도 확인이 가능하고, 단기도 여기 상에서는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서, 티클 같은 경우에도 TQQQ랑 지금 보조지표들은 비슷한 얘기 하고 있고, 그러면은 같은 마음으로 티클도 이제부터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려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유프로 같은 경우에도 1라인 57.6달러 요쯤 해가지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프리장가도 58.12달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영향권은 이제 벗어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 618 라인 한 곱이 벗어난 지는 좀 됐고, 786 라인도 지금 스무스하게 옆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서 6%는 오히려 조금 더 흐름 괜찮게 보이는데? 라고 보여지고, 스토캐스틱 이어서 보면은 스토캐스틱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끝에서는 살짝 옆으로 보내는 모습 보여지는 거 있고, 얘도 그럼 KDJ도 같이 봐줘야겠다. 일단은 중기에서도 바닥 높여가는 모습 보여줬던 거고, 단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단기는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과열권에서 살짝 아래 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그리고 KDJ 상에서는 지금 다 위쪽을 보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니까는 6% 같은 경우에도 흐름 이제 좋게 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상승을 기다리겠어, 다이버전스의 힘을 믿어 하는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얘도 이후로 다시 눌리면서 눌림목 기회를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속슬 이어서 보면은, 속슬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되게 잘 쓰고 있잖아, 거의 다들. 얘 같은 경우에도 1.27 라인 35.68달러 요 정도 선인데, 요거를 잘 쓰면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프리장가는 39.67달러로 움직이고 있고, 일단 팬으로 그었을 때 0.618 라인 얘도 벗어나면서 한 곱이 조금 넘겼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있고, 그러면 속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마찬가지로 찌글찌글하게 바닥도 이렇게 커브 만들면서 꺾어지지도 않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보조지표 어제랑 사실 비슷하네, 그치? 찌글찌글 하면서도 일단은 위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기도 마찬가지고, 단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마지막에 지금 위쪽 보고 있어서 속세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 충분히 보조지표 상에서는 보여지는 거 있어. 그리고 불지 이어서 보면은, 불지 같은 경우에도 팬을 그려봤는데, 얘는 사실 아래쪽으로도 막 무슨 560일, 800일 이평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요거를 좀 의미있게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 1.618 라인이 13.78달러 요거를 어쨌든 잘 지켜주고 잘 써먹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리장가 14.16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팬을 그어봤을 때 0.618 라인 오늘만 좀 잘 넘겨주면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잘 안 보일 것 같다. 오늘 여기서 0.618 라인 요 아래로 다시 이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괜찮게 한 곱이 넘겼다 하는 모습으로 불주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불주는 좀 정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러고 봐줘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유다우 한번 또 이어서 볼게. 유다우 같은 경우엔 또 지금 어제도 딱 그 스파이크로 한번 왔었어. 내가 말했던 자리 1.414에서 1.272 사이, 63.6에서 65.88달러 요 사이 한번 내려왔었던 거 있고, 만약에 포지션 못 잡았거나 이쯤에서 비중 늘리고 싶었던 사람은 여기서 매수 조금 했을까?
한 사람 있을까? 궁금하다 하는 거랑, 얘도 팬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락 영향권은 좀 많이 벗어난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프리장가 68.24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 오늘 다 비슷비슷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보여지고,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보면은 장기 스토캐스틱은 아직 이렇게 둥글리면서 바닥 만드는 모습은 안 보여줬는데, 지금 보니까 중기나 단기나 다 위쪽으로 향했던 거고, 단기는 과열권에서 살짝 꺾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요 정도 흐름으로 계속 가준다면은 여기서부터 뭉근하게 돌려가면서 또 바닥을 만들면 좋은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거 보여지고, KDJ로 한번 이어서 보면 여기서는 더 잘 보여. KDJ에서는 이렇게 이제 둥글려 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쫙 올려줘야지 확실하게 바닥 만들었구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중기에서는 일단 저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마지막 또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스토캐스틱 단기 스토캐스틱에서는 다 과열권에서 살짝 아래를 보고 있는데, KDJ 상에서는 과열권 향해서 아직도 위를 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결국에 좀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는 게 KDJ니까 일단은 KDJ 쪽에 힘을 더 실어서 보겠어. MACD 상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아주 약하게지만 그래도 조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던 거고, 여기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좋게 갈 수는 있겠다, 유다우도 좋은 사인은 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니까, 유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진짜 시장 전체가 그냥 전쟁, 금리 이런 거에 때려 맞으니까는 보조지표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 확인이 되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자 흐름이 달랐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 얘는 팬으로는 하락 영향권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안 보여서 일단 안 그어놓은 상태인 거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만 그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1라인인 117.88 요 정도 요선을 조금 의미 있게 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프리장가 116.7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군 하고 보여지고, 어제만 해도 200일 요거 한 200일 이평이거든. 201평쯤 도전했는데 결국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종가 밑에서 마무리됐던 거는 보여지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라고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스토캐스틱 아직 아래를 향하고 있어.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바닥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빨리 이제부터는 좀 돌려내야 되는데 라는 거 보여지고, 중기 스토캐스틱은 거의 비슷하게 바닥을 만들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지금 침체권에서부터 위쪽 향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단기는 위까지 못 갔네. 과열권까지 못 갔는데 아래 향하는 거 보여져가지고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는 파스가 조금은 흐름이 덜 좋아 보인다는 거 보여지고, KDJ 상에서도 봐도 장기 스토캐스틱 아래쪽 향하고 있고, 중기랑 단기는 위쪽 보고 있긴 한데 조금 힘이 약해 보인다. 왠지 힘이 약해 보이는데? 라는 거 보여지고, MACD까지 한번 볼게. MACD 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여진다. 일단은 거의 비슷한 데서 조금 저점 잡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옆으로 보내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근데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저점 더 낮춰가는 모습 보이게 되는 거니까 파스는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 파스만 조금 집중해서 봐줘야 될 것 같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할 만한 게 확실하게 스토캐스틱에서든 KDJ에서든 MACD에서든 보여져가지고 조금 안심할 수가 있는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가 아직 덜 좋다라는 거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1.27에서 1.414 라인인 102.1달러에서 107.5달러 요 정도 선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선 들어가 볼 만한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려오면 비중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저 위에 올라가고 했을 때 익절하면서 얘는 현금 비중 많이 높여놓은 상태였고, 이전에 포지션이 좀 낮아가지고 불타기는 안 해야지 하고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파스는 다시 한번 여기 기회 오면 조금 더 비중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원트도 볼게. 원트 같은 경우에는 1.414 라인이랑 1.27 라인인 53.3달러에서 58.54달러 여기를
요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 보여지고 어제도 장중에는 요 구간 사이로 들어왔다가 종가는 이 위에서 마무리했던 거 오 이제부터는 올라갈 건가? 라고 보여지고 지금 프리장가는 58.5달러로 1.27 라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움직일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보여져. 그리고 원트 같은 경우에도 요거 팬 라인 0.618 라인 이제 벗어난 지 5일째 되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거 보여지고 일단 그리고 0.786 라인을 또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요건 안 지우고 조금 더 보려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흐름 보여주고 있나라고 봤더니 아주 귀엽게 바닥을 조그만하게 한번 만들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떨어지는데 저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고 중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단기는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아직도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KDJ 상에서도 전부 다 위쪽을 보고 있고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 MACD까지 봐도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원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종가를 1.272 라인 위에서 해줬고 보조지표 상에서도 전부 다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 세게 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차트 여기까지 어제도 좀 보고 났더니 내가 특별하게 지금 대응할 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유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어제 유가 나는 요걸로 보거든. US 오일로 요걸로 보는데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요 정도 지금 위치면 정말 역사적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서 이 정도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NRGU를 봤더니 NRGU 상에서도 크게 추세 그려봤을 때 이건 추세 상단이다. 추세 상단은 최고의 악재. 그러면은 이거 못 지키고 얘가 올라가더라도 노이즈 정도는 올라가지 얼마나 지켜주겠나 싶은 마음에 NRGD를 조금 들어갔어. 근데 NRGD는 숏이고 나는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숏을 잡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 왜냐면 숏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절은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그리고 짧게 잡아서 가려고 소량 들어가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거 이런저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앞으로 그럼 시나리오는 어떻게 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얘를 막 분할 매수해가면서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크게 뭐 시나리오를 짜거나 전략을 짜거나 들어간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근거 삼아서 오일 선물이랑 NRGU가 지금 그려봤더니 추세 상단이니까 못 지키고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소액으로 정말 짧게 잡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거고 댓글 한번 또 이어서 봐볼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 커뮤니티 댓글 SCO랑 NRGD 둘 다 성질이 비슷하지. 저는 SCO 진입을 1차 WT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몇 달러 5달러씩 단위를 잡아서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150달러면 비중 실어서 진입할 예정인데 NRGD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시나리오까지 할 만한 게 없고 나는 정말 그냥 145달러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라면은 그때 그냥 지금 소액하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물 타가지고, 아주 역사를 내가 같이 하고 있군,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볼 거여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비중 실을 생각도 전혀 없거든. 숏은 정말, 그냥, 손절을 각오해야 된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비중 실 생각 없이 그냥 소액을 장난 삼아서 투자를 한 거고, 너가 가면 얼마나 갈 거야? 하는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어. hen토리다 빠밤 어제 좀 얼굴이 부어가지고 내가 봐도 약간 빵떡같이 나왔는데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김영민 님도 어제부터 매수했다고 하고 케니님 1월 24일에 멘탈 막 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그럼 2월 24일에 더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어땠나 물어봤더니 이미 나에게 TQ 손절은 없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현금 비율을 더 가져갈까 아니면 추매를 할까 고민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 지금 계획은 TQ에 금융주가 빠져있다는 거 듣고 나중에 파스는 TQ랑 같이 가져갈까 생각 중이야. 파스도 잘 듣고 있어. 땡썰랏. 좋은 전략 세운 것 같아. 요번엔 이제 하락하는 거를 겪으면서 지금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이 다음에는 파스를 또 포트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1월 24일에는 멘탈이 깨졌었지만 2월 24일에는 오히려 손절은
없다.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 보니까, 전략 잘 세웠네. 라고 보여지네. 지금은 맞아. 현금 비중 많이 없어가지고 버스 못 들어오는 거지? 그치? 마카님, 안녕하세요. 댓글은 처음인데요. 전 어제 50에 TQ 첫 진입했고, 속슬은 36구로 평단 맞추고, 불주는 13에 첫 매수했습니다. 너무 자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예전에 중소형주 몰빵했다가 멘탈 나가서 핵! 지금 현금 비중 90%로 두고 조금씩 매수 중입니다. 내 멘탈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매수하려고요. 오, 중소형주 몰빵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사실 예전에 ARKK 요것도 그때 코로나 수혜 입을 때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나왔었거든? 근데 이후에 지금 매달 꽂는 거 보니까 성장주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ARKK 흐름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우상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우상향은 어쨌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근데 또 코로나 이후로는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었던 거고, 지금은 또 완전 매다 꽂아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또, 성장주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얘가 또 잘 갈 거다 이래가지고 또 돈이 몰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돈이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먼저 돈이 차오르는 거는 빅테크 주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중소형주, 나 성장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보고 있고 TNA 같은 경우에 저번에 어떤 사람이 TAN이라고 말해가지고 나는 탄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친환경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TNA 얘기한 거지. 중소형. 중소형 지수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얘도 길게 보면은 쭉 이렇게 우상향 을 어쨌든 추세는 그리고 있었는데 한 번 매다 꽂을 때마다 너무 확 매다 꽂고 회복도 너무 느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다른 애들 비해서는 조금 장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T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다를 먼저 알려주는 그런 보조지표 정도로만 보고 있어.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빅테크주들에 먼저 돈이 공급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수 ETF들을 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포트가 보니까 쏙3랑 불즈랑 TQQQ니까 너무 또 테크에만 몰려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분산 투자를 해보는 건 또 어떨까 다른 섹터들도 조금 관심 두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도 현금 비중 90%에 지금부터 진입했으면 너무 괜찮은 자리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겠다 싶어. 3배 레버리지라서 확실히 좀 멘탈이 좋긴 좋아야 돼. 그래도 지수 투자 쪽으로 들어왔으니까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충분히 저점에서 진입을 했으니까는 여유만 가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줘. 화이팅! 라이프워커님, 5개월 동안 주린이는 결정장애인가봐요. TQ 할지, U 프로 할지, 반반 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렇다면 반반! 반반으로 일단 해보면서 겪어보고 수익률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확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말고 분할 매수 신중하게 해가면서 내 멘탈이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구나 요거 가늠해서 투자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 BTS님, NRGD 얼마 전에 3.19에 사서 3.7에 나왔네요. 잘 먹고 나왔네. 다시 들어갈 기회 봅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UCO로 80% 맞고 기름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눈이 갑니다. 큰일 크크. 사실 나는 UWT라고 알아? 상장 폐지된 어마어마한 그 유가 레버리지 ETF인데 상장 폐지될 때까지 들고 있진 않았고 그 전에 손절하고 나오긴 했었어. 그래서 나도 그 이후로는 오일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거 안 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요번에 봤더니 이거는 추세 상단인데다가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요것도 있었어. 그 NRGU에서 보조지표상에서도 사인을 줬거든. 보조지표상에서도 어딨냐.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거는 아닌데 다이버전스까지 뜬 건 아닌데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고점 낮춰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하락할 사인을 찡긋찡긋 보내고 있군 이래가지고 요것도 같이 봐서 좋아 너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나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간 거거든. 이거 아까 얘기는 안 했네. 요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고 어쨌든 또 유가에 또 눈이 가서 만기 긴 걸로 코론 몇 개 복권으로 살까 합니다.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복권 삼아서 그냥
소액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비중 싣거나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는 80% 맞았는데도 또 유가에 눈이 간다니. 알로하 뉴욕님 제발 찐바닥이길. 그리고 언젠가 저도 쇼 쳐보고 싶어요. 쇼 그냥 소액으로. 나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손을 묶으라님도 쇼시라면 늘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것. 나도 나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친구들. 그냥 조금 들어온 거야. 젤라님 상패는 안 되는 거 맞지? 너무 저가네. 2.86이라니 먹고 막 이렇게 써줬는데, 근데 이거 마이크로 섹터에서 운영하는 거거든. NRG로 얼마나 재미를 봤는데 설마 NRGD를 상패를 시키겠어, 그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어. 그런 거고. 고블레스님 반가워용. 사실 전 13,000까지는 한번 터치해줄 것 같아서 내심 기대하고 기회 놓치지 않으리라 새벽잠 설치고 째려보고 있는데도 잘 안 내려오네요. 그래도 그냥 주식창은 오랜 시간 봐왔음에도 바라만 봐도 시간 잠 잘 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정말 취향에 맞나봐. 째려보고 있다 많이 빠질 때 저가에 잘 잡으면 보석을 줍는 기분이네요. 오늘은 BGFV 요거 이제 리오프닝주 약간 간접적으로 라고 했지. 레저 스포츠주 종목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단기간 급락했던 탄소 배출권 ETF인 KRBN을 38.66에 줍줍을 했는데, 눈먼 종목들을 저가에만 잘 잡으면 엄청난 변동성에 오히려 단기간 수익 내기가 제법 쏠쏠해서 손가락 갈기가 힘드네요. 언능 쏠쏠한 수익 내줘서 저의 장투 종목인 TQQQ와 속슬의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혹시 도아씨도 개별 종목 째려보시는 게 있을까요?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개별 종목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있어. 일단은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에어비앤비 요거를 한번 말해주고 싶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그 에어비앤비를 다르게 대처해서 말할 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고 해야 되나? 대명사가 된 것 같아. 그 숙박 시스템 자체가 아주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3배짜리 하고 있어. 에어비앤비도 3배짜리 하고 있고 테슬라도 3슬라 하고 있고 요 정도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말고도 3배짜리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짧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그 빅테크주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것도 3배로 다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고, 손보아님 숏을 들어가다니 전 무서워서 패스요. 나도 숏 들어갈 때 엄청 겁먹고 손절 마음 먹고 정말 짧게 정말 소액 들어가고 있어. 호이요리님 우리 피글렛 너무 귀여움. 나 빵떡같이 나왔는데 피글렛이라고 해주고 햄토리라고 해주고. 구글님 올인 갑니다.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고. 숏을 올인을 어떻게 가. 오랜만에 댓글 달아준데 이런 댓글 달아주기야? 루디님 앞머리 잘랐다 빠밤. 우와 눈썰 위. 데임티브님 사랑이가 다 커서 주식하는 사랑장 하이. 쌍마당님 누나 어제 보고 싶었어. 근데 누나 푸틴이 전화를 안 받아. 이 녀석 성격이 더러운데 걱정이다. 전화해주겠다고 하더니 연결이 안 됐구나. 보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럼 오늘의 결론, 상승 다이버전스 떴고 맹하니 올라가기 기다리는 중 이거고. 근데 사실 그래 그러면 이제 도아씨가 이제는 상승 다이버전스 떴다고 하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나는 그럼 눌림목 아니고 여기서 올라타야겠다. 올라가네 빨리 올라타야겠다. 이렇게는 투자하지 말자 라고 꼭 남겨주고 싶어. 어쨌든 올라가는 중이든 내려가는 중이든 어디서나 여유를 가져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눌림목 요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 기회 안 주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전략을 잘 짜자라고 마음을 먹지, 거기서 막 포모 와가지고 억지로 탔다가는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또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타겟팅했던 가격대까지 다시 떨어졌어. 그럼 나는 물렸지.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포지션을 만들어서 지금 캐시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눌림목이 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상할 일 없도록 그냥 내가 타겟팅했던 가격이 오면은 그때 이제 대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언제 어디서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